우리가 지금 살 길은 네. AS를 만들지 말자. 목수는 원래 내 집처럼 지면 안 된다라고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말을 해요. 자, 반갑습니다. 제가 급하게 아니 뭐 예고 없이 저쪽에서 지켜보시는데 이렇게 모셔갖고 네. 예, 긴장하실 수도 있을 텐데 네, 좀 긴장이 되네요. 예, 지난번에 제가 어디였죠? 태촌? 예. 예, 태촌에서 한번 한방에서 세미나 할 때 한번 뵀죠. 예. 빌더분들한테는 이런 건축주분이 계시다는 게 정말 큰 응원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응원군이고 네. 진짜 천군만마죠. 네,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그런 건축주분을 일부러 만들려고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시공법도 업그레이드를 하시고 네. 그리고 투명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내가 잘못된 것도 공개하고 그 업그레이드하고 보완하는데 계속 뭐 연구하시니까 그게 이렇게 건축주님이 자발적으로 또 현장에 오셔갖고 이런 인터뷰도 응해주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맞. 네. 예, 하여튼 너무 이제 해드린 거에 비해서 사실 받는 게 많아요. 해드린 거에 비해서 받는 게 많아서 네. 항상 진짜 고맙게 생각을 하고 네. 사실 우리처럼 이렇게 시공을 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네.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그냥 시공을 막 그 임의대로 할 수 있지 않게 건축주분이랑 소통을 하는 거거든요. 네. 우리는 그러니까 나무집 협동조합에서 하는 제 1번은 네. 소통. 사실 뭐 기술력으로 따지자면은 우리보다 잘하는 데도 많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뭐 다 그러는데 우리가 제일 일로 내세우는 거는 건축주와의 소통은 아마 제일 일이 아닐까.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예, 그 갖고 자부심은 굉장히 네. 그리고 잘 맞았던 것 같고요. 음, 원하시는 거를 말씀을 해주셨을 때 뭐 우리는 우리라고 표현하기보다도 어쨌든 그대로 같이 반영을 해서 같이 하나의 작품을 만든다. 네. 저는 서포트를 하는 거고 또 건축주분은 내가 원하는 집 음, 그게 정확하게 잘 맞아 떨어져서 글쎄요 제가 감히 판단하면 저는 한 90% 정도는 그 생각에 접근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싶은데 우리 건축주님은 어느 정도를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최소 90%는 맞춰드리고자 그런 생각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두 분이서 이제 건축 기간이 한 그래도 한 3, 4개월? 3, 4개월 정도 아니요, 걸리셨나요? 3개월은 넘지 3개월? 않았어요. 네. 3개월 내로. 그럼 3개월 동안 어쨌든 전폭적으로 또 믿고서 또 계약을 하셨었잖아요. 근데 하시던 도중에 네네. 아 요거는 조금 더 개선됐으면 좋겠다 생각하신 거 있으면 이런 것도 사실 조금 있어야 이런 부분들은 내가 생각했던 거랑 좀 틀리더라. 좀 긴장되는데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집을 짓다가 이제 살아보면서 나타나는 좀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저희 집의 유일한 문제점이 뭐냐면요. 음, 저희 집은 2층 집인데 음, 바닥과 음, 그리고 우리가 이제 걸레바지라고 하잖아요. 네네. 바닥과 벽이 만나는 부분에 음,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실리콘으로 바르는데 음, 그분이 떨어진 거. 음. 그러면 그거를 만약에 시공의 하자라고 봐야 되느냐, 아니면 목조 주택을 건설하면서 이렇게 목조 주택만의 특성이라고 봐야 되느냐.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구분을 지어본다면 네. 사실은 저는 불만족스러운 건 없어요. 음. 불만족스러운 건 없고 다만 나무집 협동조합이 지금 변해가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긴 한데요. 제가 집을 짓는 2년 전에는 지금보다는 좀 더 그냥 딱 집 짓는 거, 건축 여기에 조금 더 포커스가 더 맞춰져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준공의 몫은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준공의 몫은 오롯이 건축주의 이제 지경의 특징이죠. 그게.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점이라고 볼 수는 없고 제가 그 시스템을 선택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오히려 인허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건축주가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많아질 네네네네. 수밖에 없다. 네, 유일하게 그죠? 이제 네. 다른 분들도 지경을 접근하실 때 네. 준공 관련된 부분도 내가 어느 정도는 컨트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걸 나무집 협동조합이 뭐 좀
불만인 점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애시당초 준공은 내가 해야 될 일이야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뭐 싱크대를 설치를 하러 와요. 네. 근데 그거는 나무집 협동조합에서 저랑 계약 맺은 사항은 아니죠. 제가 외주를 따로 준 네, 거니까요. 인테리어를 좀 네. 근데 사실 싱크대를 설치를 할 때 팀장님이 굉장히 많이 핸들링을 해주셨어요. 옆에서 많이 좀 도와주셔서. 네네.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대충 뚝딱뚝딱 짓고 철수하면 난 잘 모르잖아요. 그쵸. 그냥 깔끔하게 됐네. 근데 이제 팀장님이 계시면 아는 사람이 있으면 야 이건 좀 더 휘어지지 않았냐, 뭐 수평이 안 맞지 않냐, 뭐 이런 식의 조언을 건축주 대신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직영이라고 해서 너무 겁먹을 것도 없고, 네. 그렇다고 다른 하우징 회사처럼 맨 마지막에 열쇠 하나만 주고 다 됐습니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이해를 먼저 하고 들어간다면 제가 봤을 때 불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영 시스템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하시면, 네네네. 예를 들면 턴키로 하우징 업체에다가 맡겼을 때는 네네네. 처음에 그냥 계약서 쓰면은 준공까지 다 떨어뜨려 들고 그냥 이사 가면 되는 그런 상황인데, 내가 중간에 짜잔하게 좀 신경 쓸 것들이 있다. 그거 인지만 하시면 뭐 네네네. 크게 불협화음 생길 게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장님이, 예를 들면 팀장님이 현장에서 네네네. 직접 핸들링 안 하시는 가구 같은 것들이 들어왔을 때 네네네. 그 협체들이랑 그 시공 업체들이랑 같이 네네네. 조금 뭐 설치가 잘 될 수 있도록 옆에서 네네네네. 좀 가이드도 해주시고 네네네. 그런 조언이 있으니까 너무 겁먹을 필요가 없다. 네네네. 예. 가온파에게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제일 일하면서 많이 듣는 얘기가 그거예요. 시공사가 없어졌어요.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마다 좀 속상해요. 그러니까 다 같이 건축을 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스템을 돋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네. 같이 건축을 하는 입장에서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처음 만나기를 그렇게 만났으면 끝까지 네. 믿음과 신뢰로 가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일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럼 간단하게, 이게 나무집 협동조합 이러면 그 목조 주택을 짓는 빌더분들이 여러분이 모이셔갖고 만든 협동조합이라고 맞습니다.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나무집 협동조합을 통해서 이제 빌더분을 찾을 때 아까 팀장 마음에 드시는 분을 만나신 거고, 그랬을 때 그 팀장님이 전적으로 모든 걸 다 나중에 하자부수를 다 책임져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나무집 협동조합 쪽을 바라보고 계약을 했으니 나중에 팀장님이 몸이 아파서 현장 일을 못 하시는 분이 돼버렸어요. 아니면 뭐 해외 나가셨어. 뭐 어쨌든 그래서 부재 상태라 이게 AS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AS 어떻게 문제는 하나요?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럼 나무지 협동조합 협동조합이 있는 한은 네. 언제든지 AS에 관련된 거는 완벽하게 처리를 해드리고 그럼 있습니다. 일반 개인 빌더한테 맡긴 것보다는 훨씬 더 좋겠네요. 그렇죠. 근데 네. 우리가 뭐 개인 빌더보다도 쌀지 비쌀지는 잘 모르겠어요, 시공비가. 근데 우리는 그냥 투명하게 다 오픈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일단 임금도 그렇고 자재도 역시나, 그러니까 건축주가 봤을 때는 한눈에 보이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마진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마진이 정당한 있어야지, 마진을 청구를 해서 네네. 그거를 이제 인지하시고 네. 이제 주시는 거죠. 그 안에서 뭐 사무실 운영도 하고 AS 비용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 길은 AS를 만들지 말자. 그게 제일 좋죠. 네, AS를 가능한 한,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교육도 지금 받고 있거든요. 팀장들이 네. 그냥 난 팀장이니까 난 기술이 난 최고야가 아니고, 지금도 사실은 1년이면 몇 번씩, 저도 얼마 전에 가서 교육을 받았고 또 작년에 슈퍼이 하우스 단열에 관련된 그것도 이제 다녀왔고, 그러니까 우리 빌더들이라고 그래서 한 번 딱 정해진 기술이 끝까지 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가 우리 모토예요. 그래서 계속 발전을 하죠, 교육을 통해서. 그래서 하자를 줄이자. 그럼 지금 내부에 소속돼 계신 빌더분이 팀으로 따지면 몇 팀 정도 되시나요? 지금 현재 5팀이 있고요. 5팀. 5팀이 있고, 그다음에 그 밑으로 이제 팀원들이 형성돼 있죠. 그럼 일단은 개인 빌더분한테 오더를
줘서 개인 시공사한테 할 때보다 예. 여기는 없어지거나 여기서 안 해주면 끝인데 예, 그렇죠. 나머지 협동조합은 여기가 만약에 안 되시면 나머지 그 팀장이 네 분, 없어도 예. 그 팀장이 제가 제가 실질적으로 없는 팀장십을 두 군데 가서 이제 아, AS를 제가 봤을 때 이사장님 많이 불려 다니실 것 같은데. 좀 많이 좀 다녀요. AS 건이 발생되면 좀 다른 팀장보다는 좀 제가 좀 많이 가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빌더분들이 네. 귀찮아서라도 하자 발생 안 되게 잘하고 네. 말지 그러니까. 그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하자 발생이 되면 그걸 우리 공유를 해요. 음,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거든요. 우리가 네. 일부러 하자를 내려고 한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하는데 이게 가끔씩 아까도 좀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예기치 않게 발생되는 하자가 우리도 하다 보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이제 그 공유를 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게 없도록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기술이 이제 그러니까 그전 다른 개인이 하는 사람들은 자기만의 거잖아요. 네네. 그 경험 축적이. 근데 우리는 그 경험 축적을 공유를 하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제 간접 교육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좋네요. 네. 혹시 집 같이 이렇게 지으시면서 재미난 에피소드 같은 거 없으셨나요? 에피소드요. 이건 큰일 날 뻔했는데 잘 마무리가 됐다. 내지는 뭐 이런 거 예기치 않게 또 이렇게 서비스 해주셨다. 뭐 이런. 그러니까 저 아마 네. 저하고 이사장님하고의 관계가 네. 일반적인 그 건축주와. 시공팀장과 네. 건축주와의 관계는 아닐 거라는 생각은 네. 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달려오셨죠. 네네. 그래서 사실은 비즈니스 관계잖아요. 비즈니스 관계에서 조심해야 될 게 네. 정에 연연해 하면 안 되는 거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오히려 사실은 더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음, 저라고 왜 그 생각을 안 했을 거고 왜 집 처음 막 첫삽 들었을 때 네. 그때 왜 의심이 1도 없었겠어요. 당연히 모든 게 불안하고 걱정하고 또 저희가 집 지을 때 좀 착공했을 때 약간의 좀 이제 나무지 협동조합이 아니라 좀 약간의 우여곡절도 있었어요. 저희 네. 땅에 무슨 문제가. 그래서 제가 좀 예민해 있었던 상태에서 착공이 됐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2주쯤 지났을 때 제가 많이 신뢰를 했어요. 그냥 맡겼습니다, 그때는. 2주 정도 이제 지켜보니까 이제 지켜보고 대화하고 마음을 놔도 되겠다. 예. 그랬을 때 제가 많이 느꼈고 만약에 이제 그러한 관계를 건축주분들이 시공사하고 시공팀장님이나 이제 빌더분들하고 갖고 싶으면 네. 부담스럽지 않는 선에서는 자주 현장에 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거의 매일 현장을 갔었고 사실은 이제 사는 곳과 가까웠으니까 네. 이제 저는 여건이 그렇게 됐긴 했는데요. 그렇게 매일 갔는데 만약에 이제 뭐 저는 퇴근하고 가니까 네. 팀장님들이랑 다 철수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마주치게 됐을 때 퇴근하는 거 멈추시고 설명해 주시고 이야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주일 뒤에는 네가 뭐뭐뭐를 선택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뭐뭐뭐 정도는 언제쯤 하니까 미리 고민하고 있어봐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고 어떤 게 제일 좋았냐면요, 예를 들어서 단열재가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인슐레이션을 이렇게 단열재를 넣을 때 이제 2층에서 이제 지붕 그 사이에 이제 단열재를 넣는데 저는 단열재의 종류를 그렇게 잘 모르죠. 뭐 연질폼이냐 뭐냐 뭐 글라스울이냐 뭐 이런 종류만 알지. 네. 근데 팀장님과 또 그 이제 다른 분께서 뿌리는 인슐레이션에 대해서 한번 추천을 좀 해주신 적이 있었어요. 뿌리는 인슐레이션이 있어요? 네네네. 오늘 저도 처음 알았는데. 네. 그래서 그거를 예를 들어서 이제 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딱딱딱 이렇게 붙이면 되잖아요. 근데 지붕이라든가 이런 데는 또 여건이 안 되니까 수성 연질폼도 나오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저도 몰랐는데 이제 뭐 뿌리는 인슐레이션이 있더라고요. 수성 연질폼 쏘는 거 말고 다른 예. 종류가 한번 나무지 협동조합의 시공 네. 현장을 보면 뭐 그런 동영상도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팀장님께 여쭤봤어요. 네. 팀장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음. 그러면 팀장님도 이제 저를 경험을 했잖아요. 네. 아 얘는 어떤 성향의 애니까 네. 그리고 얘가 원하는 퀄리티는 어느 정도의 애다라는 게 이제 서로 아는 게 있으니까 자 이걸 하면 기존에 네가 하려고 했던 글라스홀보다 얼마 더 비싸다 자재가. 근데 그 뿌릴 때 쓰는 기계를 그 자재 회사 대표가 서비스로 이번에 준다더라. 아, 예. 대신 인슐레이션을 쏘니까 네. 우리가 일일이 구석구석 들어가서 이렇게 붙이는 것보다 시공 기간은 줄어든다. 아, 시공 기간도 단축되고. 그러면 자재 값은 비싸졌지만 시공 기간은 얼마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반나절이 줄어들었다, 한나절이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전체 인상된 금액은 얼마 안 될 거다. 어느 정도라고 본다. 인건비에 세이브되고. 그러면 장점은 뿌려버리니까 기밀성이 높아지는 훨씬 거고, 높아지고. 네 그리고 단열값 자체가 높으니까 그게 할래 안 할래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이렇게 해주시는 데가 없잖아요. 쉽지 않죠? 그분들은 기존의 걸 그러니까 뭐 다 그러시는 건 아닌데 네네네. 어지간하면 네. 바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웬만하면. 네. 제가 듣기로는 저도 건축주 입장이기도 예. 합니다만 예. 제가 워낙 빌더분들한테 많이 까여봐갖고 이렇게 뭐 이렇게 조금조금 이제 따지면은 저런 건축주이면 피곤하고 스트레스 예. 받아 그러는데 저 이상으로 공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빌더 입장에서는 이런 건축주가 되게 까다로워서 좀 스트레스 받으셨을 수도 있을 텐데 하시면서 혹시 이 건축주에 대한 이제 이사님의 입장은? 이거 글쎄 뭐 남들이 들으면 네. 가식이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팀원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건축주분이 아예 상주해서 있었던 현장도 몇 현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예, 근데 저는 그 팀원들한테 그래요. 당신들은 건축주가 이게 그러니까 지켜보는 눈이 있어서 좀 힘들겠지만 나는 오히려 편하다. 그때 내가 좀 말 그대로 내가 혼자 결정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통은 그냥 임의대로 가는 게 많아요. 특히나 뭐 이제 도급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설계가 딱 나왔으면 그거에 맞춰서 가야 되니까 뭔가 가다 걸리더라도 네. 그냥 임의대로 이제 만들어 가죠. 근데 네. 저는 제가 이 집을 목수는 원래 내 집처럼 지면 안 된다라고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만약 제가 제 집을 짓는다면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됐어라고 저는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저를 믿고 맡겨준 사람한테 제가 이제 집을 지어서 드려야 되잖아. 그럼 최고의 집을 갖다 드려야 되는데 가다 보면 뭔가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제 혼자 이제 할 수 없는 게. 그러면 건축주분이 가깝게 있고 소통이 되시는 분들이 가깝게 있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진짜 이거 가식 같을 수가 있는데 저는 오히려 편했어요. 그리고 많이 아시면 더 좋아요. 이해를 잘 하실 네, 수 있어요. 이해를 하고 그리고 아무리 많이 아셔도 저의 반도 못 아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전문성을 조금만 보여드리면 신뢰가 또 그냥 이제 더 이상 따지지는 않으세요. 근데 충분히 저도 공감이 되는 게 그 말씀 보통은 예비 건축주분들이 내 집 짓는 것처럼 집을 지어주는 빌더를 만나라 이러는데 사실 저도 목공을 좀 배워봐서 가구 같은 거 어설프게 짜봤지만 저희 집에 할 때 제가 대충 테이블도 만들고 막 평도 잘 안 맞거든요. 근데 선물 해준다고 뭐 예를 들면 집들이 선물로 내가 만들어줄게 이러면 제 거 만드는데 달라지죠. 테이블 하루 이틀 걸리는데 그거는 일주일 이상 제가 정말 맞아요. 성심성의껏 하거든요. 그 마음이 서로 통하면은 맞아요. 집은 좋은 집이 나온다고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저 목수가 네. 자기네 집처럼 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정도면 됐어가 네. 마음속에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안 되고 내가 대신해서 져드리는 집이니까 최고의 집을 드려야 되겠다. 네, 그 여러분들께서 빌더분을 찾으실 때 사실 이런 마음이 진짜 마음인지를 보는 안목, 아까 건축주분께서 말씀하셨던 그걸 기르시면 정말 좋은 집 짓기가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좋은 집 짓기가 가능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그래요? 싶은 게 있는데요. 네.
그 기밀성 높이려고 네. 그 우레탄 폼 있잖아요, 쏘는 네. 거. 예. 그걸로 이제 빈틈 다 이렇게 메꿔주잖아요. 근데 사실 집에서 빈틈이라는 건 엄청 많잖아요. 그쵸. 짓다 보면 네. 뭐 판과 판이 만나는 그 틈은 결국은 다 틈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많이 쏘러 다녔어요. 근데 사실 그거를 예를 들어서 시공사에서 해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물론 해주라고 하면 해줄 수는 있겠죠. 그러면 그분들의 인건비는 제가 다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인건비가 나가죠. 그러면 이게 특별한 뭐 어마어마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비어 있는데 보여서 쏘고 이렇게 닦아주면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여할 수 있게끔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공자 입장에서는 물론 네가 원하면 내가 해줄 수 있는데 비용 발생이다. 네. 근데 네가 시간이 있으면 주말이나 언제든 와서 이런 거 쏘는 거 이거 갖다가 해라 하면서 쏘는 방법도 알려주셨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네. 깔끔하게 이게 우레탄 폼이 된다 이렇게 해서 제가 해보니까 아까 하신 말씀이 비슷했어요. 아 이거 하다가 나 그만해야지 그만둔 적이 많았어요. 네, 그 심정 예, 이해합니다. 한쪽 벽 하다가 아 나 이제 그냥 대충 살자 네, 이러고서 적당히 내려놓고 그다음 다음날 되면 아 그래도 놀면 뭐하냐 또 가서 한번 하고 오자 이렇게 해서 네. 저는 하루 아니면 길어야 이틀이면 될 줄 알았는데 열흘 넘게 제가 이거 하고 다녔었어요. 그때 아 디테일 그거 진짜 힘든 거구나. 네. 그건 그냥 우리는 돈 주니까 디테일하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내 집인데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자기가 관심이 있다면 뭐 그 정도는 자기가 해도 되지 않을까. 네.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목 높이시고 또 직접 기밀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공정에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만족도도 높이시고 그렇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생각보다 길어졌어요. 이 정도 마무리하고 안에 여기 이제 한참 작업 중이시니까 다른 현장이랑 조금 특이한 점 있는지 이사장님 통해서 제가 조금 인터뷰 더 추가로 영상을 여러분들이랑 공유를 하도록 하고요. 건축주님이랑 이렇게 인터뷰하는 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m living on a ground because my roots are here. It makes me proud. I have never forgotten it. You don't have to understand about how I got